아, 아, 아. 아, 아. 자, 옷이 달라졌죠. 자, 어제 이틀간, 태풍이 지나가는 어제, 촬영을 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좋고, 굉장히 상쾌한 날인데, 주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교과서는 15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54페이지. 주제는 3.1운동 이전의 민족운동입니다. 3.1운동 이전의 민족운동. 자, 뭐 7, 8, 9반, 7, 8, 9, 10반은 쌤이 얘기했을 거야. 이게 3단원은 우리가 앞에 봤었던 뭐 무단통치니 문화통치니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한 번씩 다 봤기 때문에 뭐 교과서에 나오는 거 정도는 그냥 쓱 정리하면서 보면 돼요.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는 아마 중학교 때 깊게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 국내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라기보다 이제 국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리적 개념도 없고 그다음에 인명이라든가 조직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파트입니다, 사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촬영 잘 되고 있는지 확인만 하고. 잘 되고 있네요. 지난번에도 이게 녹화를 하다가 소리가 안 담겨가지고 새로 찍었거든.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어쨌든 교과서는 저기 아까 얘기했다시피 154페이지인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쌤이 뭐 3단원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이제 사실상 이제 강제 식민지로 만들었잖아. 이제 일본이 어떻게 통치했느냐의 문제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느냐. 그러니까 독립운동사예요, 독립운동사. 그러니까 그 파트를 이제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진 않을 겁니다. 알겠어요? 좀 이제 외울 내용이 많아지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제 안 했던 것들이니까. 자, 일단 우리 이 독립운동사인데, 이제 이게 담겨 있듯이 3.1운동 이전과 그 이후에 있던 독립운동사는 크게 많이 다릅니다. 양상이. 그러니까 3.1운동 이전에는 알다시피 이제 1919년 그 당시는 아직 무단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독립운동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제 뭐 일본의 어떤 강압적인 통치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3.1운동 이전에 어떻게 이제 그 오목한 시기에서도 우리가 독립운동을 이어갔는지. 첫 번째, 국내에서 이루어졌던 독립운동사. 알겠습니까? 국내에서 전개되었던 독립운동. 그 다음 어디냐면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국외. 다시 말하면 이제 만주라든가 또는 연해주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제 독립운동이 서서히 이제 꿈트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910년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걸 살펴봐야지 우리가 20년대 아주 활발하게 이제 독립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가장 만발했던 게 1920년대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떻게 기초가 쌓아지고 있었는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국내에 한번 볼까요? 다시 말하면 1910년대입니다. 10년대. 우리가 배웠다시피 1910년대는 굉장히 일본의 통치가 강압적이었던 무단통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도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알겠습니까? 정말 서슬퍼런 일본의 어떤 그 헌병 경찰 통치 체제 하에서도 이게 이제 독립운동 이어갔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최응원이라고 하는 분. 이분 이제 마지막 의병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병장. 그러니까 1915년에 피체되셨는데, 어쨌든 1915년까지 마지막까지 의병운동을 펼쳤었던 분으로 기록되어 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병장이었던 최응은이 체포되면서 의병운동이 끝난 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 경상도와 전라도를 대표하는 그 독립운동의 어떤 큰 그 거두가 계세요. 첫 번째, 일단 자, 이 사람은 잊어먹지는 않을 것 같아. 알겠어요? 이 사람은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자,
누구냐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노란 걸로 써야지. 병찬이야, 병찬. 알겠어? 김병찬이 아니라 바로 임병찬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알겠어요? 임병찬. 이름이 독특한 건 아니고 여러분 7, 8, 90번은 잊어먹지 않을 겁니다. 절대. 알겠어요? 임병찬. 기억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임병찬은 일단은 이분은 최익현 선생님의 제자예요. 최익현. 여러분들 최익현 기억납니까? 지부상소도 올렸었고, 개항 반대 운동도 척사운동이지? 벌이셨고, 개항 이후에 일본이 침략이 본격화되자, 특히 언제입니까? 을사늑약에 맺고 난 뒤에는 을사의병도 이끌었던, 이 최익현. 기억납니까? 그분의 제자가 바로 임병찬입니다. 알겠어요? 임병찬, 이분을 중심으로 했던 이 대한독립의금부, 책에는 독립의금부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죠? 맞죠? 쌤은 이렇게 대한독립의금부로 했는데,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독립운동, 의병단체 일종의 의병운동이었었어요. 이분은 유생이거든요. 유생을 중심으로 했던 건 의병운동이었잖아, 맞지? 독립의금부라고 하는 의병단체를 이끄셨던 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 주로 이제 이분은 이제 전남 이게 원래 출신은 군산 출신입니다. 알겠어요? 군산이라든가 어떤 전라도 전남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셨고, 결국에는 의금부가 1914년에 조직됐다가 1915년 맞을 거예요. 1913년이네, 미안합니다. 1913년에 조직됐는데 1914년에 결국 일본에 의해서 피체되시게 되죠.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조직이 와해됐지만 어쨌든 이런 아까 전에 했던 1910년대 무단 통치 하에서도 이렇게 의병운동 활동하시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독립의금부가 요걸 이해하기 전에 얘들아, 쌤이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망했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1910년대, 10년에 일본에 강제 병합되면서 나라가 없어졌어. 그럼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게 이제 이분들의 목표인데, 그러면 독립해서 어떤 국가를 만들 건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우리 기억납니까? 우리 신민회 같은 경우는 이미 나라가 망하진 않았지만, 대한제국을 새로운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었어요. 신민이 그런 말이거든요. 신민, 새로운 백성들이랑 뜻이거든. 그래서 이 신민회가 목표했던 게 바로 공화정에 기반한 국가. 맞지? 그런 어떤 국가를 추구했었다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되게 복잡하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다투고 막 그래요. 그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나라를 다시 되찾아가지고 어떤 국가가 될 거냐의 어떤 생각이 다 달랐기 때문이야.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독립의금부는 이 임병찬이라는 분은 의병 출신이기 때문에 복벽이란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다시 말하면 이건 대한제국의 부활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다 복벽주의라고 하는데요. 복벽 운동. 말이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대한제국의 부활이야. 알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1910년 이전에 있었던 대한제국의 그냥 고종황제가 다시 복귀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운동을 갖다가 복벽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어쨌든 이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던 게 바로 독립의금부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임병찬. 잘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이제 1910년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 이 대한광복회는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전라도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 의병운동 단체라면, 대한광복회는 어디서 시작했냐면 대구에서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대구뿐만 아니라 경주, 풍기 이런 활동하는 분들이 다 뭉쳐서 만든 단체이긴 한데, 어쨌든 경상도 일대가 중심이었던 게 바로 이 대한광복회예요. 대한광복회는 누가 만들었냐면,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박상진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상진.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그래서 박상진. 아, 이 박상진이라고 하는 사람 되게 처음 들어볼 텐데, 얘들아. 나는 이 독립운동사 얘기할 때 독립운동가들 이름을 하나씩 다 적어줍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너네가 이걸 알아야 돼. 진짜 이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완용, 이게 매국노만 알아야 될 게 아니라 정말 그 일본에 저항하면서 목숨 바쳤던 분들. 너네가 이렇게 이름을 알게 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일본에 붙잡혀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는 거야. 우리가 실제로 있잖아.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독립운동 하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안 붙잡혀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안 붙잡히고 어떻게 독립운동 하셨지만 나라를 구하고자 노력하셨지만 일제의 감시를 잘 피하고 어떻게 살아 남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했던 걸 증명할 길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역사에서 잊혀져 버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분들은 목숨까지 잃으셨던 분이라고. 그러니까 박상진이라는 사람은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은 내가 늘 이 구미를 얘기할 때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구미는 박정희의 고향이 아니에요. 물론 박정희가 나온 건 맞지만 박정희 고향도 맞지만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은 왕산허위입니다. 왕산허위. 난 진짜 독립운동사 할 때 진짜 막 화가 나. 박정희만 기억하고. 우리 왕산허위는 정말 우리 구미를 대표한, 아니 구미가 아니야. 우리 독립운동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왕산허위라는 사람은. 그 허위는 원래 고향은 여기 임운동 거기 가면은 접대 우리 집 7, 8, 9반 다 얘기했어요. 그 왕산허위 선생님의 어떤 그 생가를 중심으로 했던 그 기념관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기반도 있고 굉장히 좀 지금은 치면 이제 부자야, 부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분이 바로 왕산허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위 이분은 알다시피 너네 13도 창의군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걸 이끌었던 분이기도 했었고 이인영과 함께. 이해됩니까? 또 너네가 잘 모르지만 이 왕산허위라는 분은 너네 서대문 형무소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07년에 일본이 이제 일본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갖다 가두려고 막 서대문 형무소예요. 1907년에 통감부가 만든 거예요. 그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돼서 제일 1호 사형수가 누군지 압니까? 1호 사형수야. 그러니까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막 투옥되시고 고문당하시고 했던 데가 이 서대문 형무소인데 그 30년 동안, 30년, 35년, 6년 동안 그 1호 사형수가 바로 왕산허위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건 잘 모르잖아요, 너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기억해야 되고, 왜 박상진을 얘기하냐면 그 박상진, 이 허위 선생님의 제자세요, 이분도. 그러니까 알겠죠? 이게 왕산허위 선생님은 독립운동의 큰 산맥과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박정희보다 우리는 구미 출신이라면 왕산허위 선생님이 우리 고향에서 태어나셨어. 얘기해야 돼. 자, 박상진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쨌든 왕산허위 선생님 밑에서 수학하시고 공부하고 그 허위 선생님 아까 1908년에 아마 이제 사형을 당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알다시피 그 정미의병 일으키셨고 결국에는 붙잡혀가지고 1908년에 사형수로 목숨을 잃으시는데 왕산허위 선생님의 가족들은 이미 다 만주로 가셨어요. 다 만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도 많았고 근데 이제 사형수니까 이제 죽은 뒤에 이걸 수습할 수 있는 가족들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무서워서 그렇지, 무서워서. 아니 이거 일본에 저항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수습하다가는 자기도 일본에게 당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이게 시신을 가져가지 않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례도 치르고 했던 거죠. 하여튼 이분은 조금만 더 얘기하면 좀 알아야 되니까 너무 모르니까 이분은 게다가 뭐 그냥 되게 좀 학식도 뛰어나셨어요. 이 1910년에는 판사 임명도 됩니다. 판사 임명. 알다시피 1910년에 우리가 나라를 잃잖아요. 그 판사 임명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본에 부역하지 않겠다면 판사를 그만둡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고향 내려가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을 이끌어갔던 분이 바로 박상진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게 쌤이 또 길게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대한광복회와 독립의금부가 대표적인 어떤 1910년대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조직인데요. 그 대한광복회가 추진했던 게 조금 달라. 얘들은 복벽운동이라 해가지고 대한제국의 부활을 얘기했다면 박상진을 중심으로 했던 대한광복회 사람들은 공화주의를 표방했어. 공화주의.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대한제국의 부활 이런 게 아니라 백성이 주인되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보자는 거지. 박상진이 왜 그랬는지 이분이 왜 이런 공화주의를 전도되셨냐면
공화주의와 관련된 건 너네 뭔가 같아. 아까 또 답을 얘기했었어요. 그 1907년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비밀교사단체 신민회가 기억납니까? 모두 다 신민회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박상진과 함께 대한광복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건 다 알아라. 김좌진. 장군을 알고 있죠. 진짜 장군입니다. 그런데 대한광복회가 회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모임 같죠. 아니 사실 군대 조직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총사령관, 부사령관 이렇게 불렸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김좌진 선생님이 또 충남 홍성일 거야. 홍성의 원래는 부자야, 이 사람도. 알겠습니까? 집안이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하셨습니다. 이게 일단은 신민회 활동도 하시다가 자금을 주로 모으는 활동을 하셨거든요. 이제 신민회가 완전히 이제 해체되고 난 뒤에 다시 고향으로 오셨다가 이 대한광복회 박상진이라는 분을 알게 되시죠. 그래가지고 똑같이 대한광복회에서 아이고 중치 버렸다. 좀 길지만 들으세요. 알겠습니까? 똑같이 이제 자금을 모으는, 독립운동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자금이거든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만만치 않은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모으고 하는 어떤 직책을 수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광복회는 물론 대구나 뭐 경주나 이런 데도 있었지만 저 멀리 길림에도 있었거든요. 길림 광복회. 오케이? 어쨌든 그렇게 약간 전국적인 조직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일본이 1910년대 이 광복회가 독립운동 자금을 모은다는 걸 알아차리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박상진은 이 김좌진 장군을 이제 여기 또 활동하다가 더 위험하다. 당신은 저 길림으로 넘어가가지고 군대 양성하는 데 좀 힘써달라.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만주로 넘어가게 되시죠. 길림으로. 거기서 이제 대한광복회가 추구했던 어떤 무장 독립운동, 오케이? 이런 것까지 이어가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게 대한광복회가 1915년에 1915년인 겁니다. 1915년은 아닌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나중에 일본에게 이게 이제 발각되게 돼요. 그래서 조직이 거의 해체돼 버리게 되는데 어쨌든 김좌진 선생님은 장군은 만주로 넘어가셔서 넌 잘 알고 있죠. 거기서 꾸준히 이제 독립군을 양성하셨고 그 바탕으로 이제 너네 알고 있는 청산리 대첩 이걸 이끌었던 분이 바로 김좌진 장군이시죠.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어지는 게 바로 10년대의 대표적인 어떤 국내에서의 어떤 독립운동 조직들입니다. 그 말고도 또 있어요. 자, 뭐 조선 국권회복단, 자, 조선 국권회복단, 그 다음에 조선 국민회, 오케이. 그 다음에 송죽회 같은 경우는 이따 옆에 줄게. 송죽회는 여성운동 단체예요. 송죽회. 여성들도 독립운동에 많이 헌신하신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 평양에 있는 숭의학교 교사와 이런 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송죽회라고 합니다. 나중에 박원영을 얘기할 때 송죽회가 꼭 나오거든요. 박원영은 이런 나중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 어쨌든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그 두 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나머지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어떤 독립 후의 어떤 국가의 구상도 조금 다르다는 거. 임병찬을 중심으로 했던 그 의병들은 주로 복벽운동, 대한제국의 부활을 꿈꿨다면 대한광복회 사람들은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물론 여기도 뭐 깊게 공부하면은 공화주의뿐만 아니라 복벽운동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뭐까지 알 필요 없지만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신민회 회원들이 참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단체가 대한광복회였다. 나머지 것들은 있었다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내는 살짝 정리했고요. 이제 국외로 가봅시다. 살짝 끊을게요. 동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잘 안 올라갑니다. 끊고.